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도 이런저런 정보들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만 많은 소식들은 나와 있지 않은 가운데 하나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에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무려 14개 국가라고 하는데요. 해당 나라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부룬디, 콩고, 이집트, 가나 그리고 일본이 껴 있습니다. 나라의 수준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은 일본이 여기 껴있을 나라가 아닌데 일본이 껴있습니다. 그 외에는 라오스, 레바논, 말라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등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미국 달러와 전에 더욱더 많은 국가들 상에서 비트가 전고를 갱신하는 사건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건데 각 나라들의 법정화폐 가치가 쭉 밀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에 대해서 코인베이스의 전 CTO 발라지 스리니바산 과거 비트코인이 단기간 내에 100만 달러까지 간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내기까지 했었다가 일단 내기는 졌었던 그 사람인데요.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리적 이점을 가진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이 바꾸고 있다. 대부분의 법정화폐들은 사라지고 소수는 약해진 상태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는 마치 지역신문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는 지역신문들 지리적 이점을 가지면서 한때 번성했었으나 인터넷이 발달되고 나서 전부 다 쓸려 나갔다. 일부는 겨우겨우 약화된 상태로 살아남고 있는 실정인데 법정화폐도 마찬가지다. 결국 비트코인 앞에서 지역신문처럼 쓸려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점차 법정화폐들이 쇠락의 길을 걷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하루아침에 그런 변화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은 여러 법정화폐들에 대비해가지고 몸집을 더욱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암호화폐 업계 사람들의 의견들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트파이넥스의 파생상품 담당 잭 쿠너가 이야기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 다양한 거시경제적 도전 요인들이 비트코인, 금, 은과 같은 자산들의 안전한 피난처 지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비트코인과 금, 은, 로버트 키오사키가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딱 금은 투자를 이야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것이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채널이 정지될 위기에 처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으로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자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너는 유튜브를 5년에서 6년 정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10억도 못 벌었냐? 다른 오래된 유튜버들은 10억 이상 가뿐하게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는 겨우 유튜브 수익 걱정이나 하고 앉아있냐? 참 투자 제대로 한 거 맞냐? 방송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다가 이제 10억이 옆집 개 이름도 아니고 10억도 못 벌었냐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는데 못 벌었습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은 버셨다라고 하니까 축하드릴 만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못 벌었는데 불장은 일단 한 번 겪었고 이번이 두 번째 불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좀 소심하게 투자를 합니다. 돈을 잃는 것이 싫어가지고 분산 투자하고 좀 조심조심하게 들어가면서 천천히 돈을 불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선택을 했었죠. 그래서 저는 저번 불장 전에 금과 은에 그리고 암호화폐 분산으로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금과 은 올랐죠. 올랐는데 쥐똥만큼 올랐습니다. 속이 쓰리죠. 사실 시드머니도 많지 않았었습니다. 나울파리 형님 같은 경우는 저번 불장 직전 때 금과 은을 팔아가지고 이더에 몰빵을 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올리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었다라는 속 쓰린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장 때는 정말 잘 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고 싶네요. 저도.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불장 때 꼭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과 은 투자하라고 하는데 분명 저평가된 자산임이 틀림없습니다만은 조작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좀 시큰둥합니다. 금과 은 이야기 나올 때마다. 조작질을 중단한다라는 전제하에는 충분히 들어가 볼 만한데 과연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무튼 잡설은 그만하고 그 외에 트레스 공동창업자 탈자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전통적인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해지로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고 있으며 불확실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이 과연 투자자들 사이에서 영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동향은 어떨까? 국내 2,000명 투자자들의 예상에 따르면 52.3%는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상승, 32.2%는 횡보, 하락 및 급락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양대 정당이 암호화폐 관련해 가지고 긍정적인 공약들을 걸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응답자들은 이렇게 답을 했는데 38.7%가 암호화폐 비과세 한도 250만원에서 5천만원 상향이 가장 절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6.5% 막상막하인데요. 과세 유예 2년 추가 18.7%는 비트코인 ETF 투자 허용 7.1%는 IO 허용 등의 공약을 가장 시급한 공약으로 꼽았습니다. 이 중에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트코인 분석인데요. 오늘 추가된 분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 개다리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따로 분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닥터 프라핏 분석가 최근에 많은 분석을 예상을 적중을 시키면서 환호를 받고 있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자신이 봤을 때 비트코인의 다음 목표가는 어디? 53,000에서 55,000달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트위터 등등을 봤을 때 여러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의 하락 예측을 하곤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들은 시장 사이클, 심리 사이클 중에 지금 상승을 믿지 못하는 disbelief 단계에 와 있는 것 같다. 차트상 위치를 찝어보자면 한 이 근처가 되겠죠. disbelief 단계에. 최근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쏠 것 같다 라는 데 비중을 두고 있으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더 하락한다라는 전제하에 보고 계시는 2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49,300에서 52,200달러까지 롱 매수를 걸어놨다. 만약에 해당 자리가 뚫린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격 구간인 48,500달러에서 롱을 추가로 준비를 한다. 자, 그러나 나는 상승할 거라고 보지만은 만약에 비트가 48,500달러 아래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나의 상승 예측은 무효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비트코인 떡상을 예상하고 있는 닥터 프라핏 분석가. 이 사람이랑 크레더블 크립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각각 63,000 혹은 67,000달러대까지 상승할 때까지 큰 조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잘 맞추고 있는 분석가들. 닥터 프라핏 분석가는 최근에 또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는데 내가 작년부터 이더리움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었다. 1,100달러에서 1,500달러였을 때 이더리움 매수해야 된다라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었고 2,000달러를 뚫었을 때도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다. 자, 그러나 이더리움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겪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숏을 치는 분석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더리움 지금 3,00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지금도 매수 구간이다. 이더리움 나의 목표가는 7,500에서 10,000달러. 올해 말까지 7,500에서 10,000달러 갈 것이다 라고 예상한다라고 자신있게 밝혔습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지상 최강의 해지충은 나다 라는 것인데요. 정말로 이더리움 만약에 7,500에서 10,000달러 사이까지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대를 가지고 이더리움의 미래를 또 마찬가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관심 가는 알트코인들 여러가지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랜드. 알고랜드도 한번 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다가 기대가 되고 있다는 알고랜드 최근에 주요정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지지 확인까지 마친 상황. 한번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으로는 우기기기 원숭이 코인 에이비입니다. 에이비 같은 경우도 드디어 하락 추세를 뚫고 좀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미래에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음으로는 TI입니다. 최근에 몇몇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가라앉았었던 TI. 지금부터 쌍바닥 찍고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무로 분석가의 기대. 그런가 하면은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지 분석가. 퀀텀 차트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퀀텀을 현물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퀀텀. 과연 이번에는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문제는 한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이야기. 퀀텀이 상승하면은 그것은 정말로 시장 사이클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이다. 떡락에 대비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속설이 있는데요.
그것만큼은 제발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생태계의 코인들 BRC20가 뭔가 한번 보여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예측들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토시 VM 출시 이후에 여러가지 논란에 시달리면서 가라앉았었다가 지금 축적 기간을 마치고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5달러까지 다시 어느샌가 슬금슬금 올라온 사토시 VM 코인 있었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BRC20 브리징을 개발하고 있는 올디젠이라고 읽나요? ODGN 코인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세스에서 이제는 AI를 도입하게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ODGN이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엔비디아의 개발자 프로그램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됨으로써 해당 코인 100% 넘게 뛰었는데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해당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상황입니다. 코인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파트너십 발표가 있었죠. 제가 몇 개월 전에 소개를 드렸었던 잡코인, AI 잡코인은 PAAL이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나름 AI 터줏대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 패치 AI와 파트너십을 맺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착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 국내 소식. 여기는 주연철 변호사, 미국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권도영이가 한국으로 가느냐 미국으로 끌려가느냐를 두고 몬테네그로에서 항소전이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봤을 때 만약에 권도영이가 한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무죄. 권도영이 무죄. 그에 대한 근거로는 한국 같은 경우 테라 사태 후 2년이 지났지만은 증권성 판단을 아직도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금융범죄로 볼 근거가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죄가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빗썸 관계자, 주가 조작 혐의자들도 잇따라 석방되는 그런 모습이 한국에서는 연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가 봤을 때도 한국은 경제사범에 굉장히 너그러운 나라라고 느낄 때가 많다라고 하는데요. 굳이 권도영 케이스를 거론하지 않아도 사례가 굉장히 많은 상황. 그리고 국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사기꾼들의 놀이터로 불리고 있는데 자전거래나 시세조정, 부당한 상장 등의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도영이 같은 경우는 든든한 백, 신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앤장에도 한 30억 원인가 보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한국 오면은 무사히 풀려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형량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항소하고 어찌고 저찌고 계속 비벼버리면은 얼렁뚱땅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경제사범만 처벌이 가벼운 게 아니라 각종 범죄들도 처벌이 가볍죠. 참 안타깝습니다. 선량한 사람들만 계속해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찌됐거나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등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스스로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다 같이 10억 벌러 가즈아 라는 의미에서 토마토 채널 광고 시청 및 클릭해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